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이어스 회로의 나머지 부분인 피드백 바이어스하고 전압 분배 바이어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는 전압을 콜렉터에서 전원을 이렇게 따오는 형태의 어떤 피드백된 콜렉터 전압을 피드백한 형태로 구성한 바이어스고요. 자, 해석은 마찬가지로 얘도 VCC에서 베이스적으로 하는 루프에 대한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해서 구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하는 이 루프에 따른 키르호프를 적용해서 구한 두 가지를 적용해서 결국은 트랜지스터의 동작점인 콜렉터 전류하고 VC를 구하는 과정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이어지는 이 루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자, VCC에서 빼기, 요게, 요 전류는 콜렉터 전류하고 베이스 전류가 포함된 같이 더해진 형태로 RC에는 흐르고요. 그거를 IC 다시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IC 대시 RC의 드롭을 빼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 전류에 RF를 빼준 요거와, 그 다음에 베이스 에미터 사이에 전압인 VB를 빼주고, 나머지 IE, RE를 빼주는 게 0이 되는 키르호프 제1법칙을 적용해서 식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결국 IC-하고 IE는 IC 플러스 IB 두 개의 합이지만은 우리가 콜렉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적용해서 IE나 에미터 전류나 IC-를 그냥 콜렉터 전류라고 놓고 풀면은 정리하면은, 자, 이런 형태로 다시, 그리고 콜렉터 전류는 베타 IB라는 트랜지스터의 특성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은 VCC 빼기 베타 IB IC 빼기 IB RF 빼기 VB 빼기 베타 IB RE,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다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모르는 거는 베이스 전류 하나니까 베이스 전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RB 플러스 베타 RC 플러스 RE분의 VCC 빼기 VB,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시 콜렉터 전류는 베타 IB 이렇게 놓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 구한 베이스 전류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우리가 콜렉터 전류를 구할 수 있고요. 자,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콜렉터 전류까지 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이 루프를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하면은, 자, VCC에서 IC, RC, IE, RE를 빼준 게 VC가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베이스 전류보다 콜렉터 전류가 굉장히 크다고 가정을 하고, 뭐 실제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간략화시키면은 IC-와 IE를 IC로 같이 놓고 풀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 수식이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고요. 자, 요거를 VC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VCC 빼기 IC에 대해서 RC 플러스 RE,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서 구한 콜렉터 전류를 대입하면은 우리가 VCE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드백 바이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면은,
자, IB는 이렇게 구했고, 요 구한 IB를 가지고 콜렉터 전류를 트랜지스터 특성식에 넣어서 콜렉터 전류 구했고, 그 구한 콜렉터 전류를 대입해서 VC를 구했는데, 자, 요 수식도 앞에서 구한 이미터 스테빌라이즈드 바이어스하고 마찬가지로 고정 바이어스보다는 좀 더 베타 DC에 대해서 안정된 형태로 댐을 할 수 있고요. 그 값은 결국은 R2와 RC 요 값들, 그리고 RC하고 R2 이런 값들을 조절을 해서 베타 DC에 가장 영향이 덜 받는 그런 동작점으로 우리가 Q포인트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 그러니까 볼티지 디바이더 바이어스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겠는데, 요거는 좀 해석 방법이 앞에서 한 거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실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바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실제 가장 이 전압 분배 바이어스는 가장 안정된 베타 DC의 영향을 덜 받는 안정된 바이어스 회로라고 일단 결론이 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폭기에 응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바이어스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결국은 R1하고 R2의 이 정을 가지고 VC에 대해서 전압을 분배해서 VB에 해당하는 전압을 우리가 R1하고 R2로 분배해서 인가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근사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는데요. 해석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요 베이스 쪽에서 봤을 때, 요쪽에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쪽을 봤을 때, 트랜지스터 베이스 쪽에서 본 임피던스를, 우리가 임피던스를 임의로 R2라고 놨을 때, 얘는 실질적으로 해석해보면 베타 요 R2가 들어가서, 베타 R2, 이렇게 근사화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가 나오는 형태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베이스 쪽에서 본 임피던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A점의 분압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결국 VA점에서의 전압은, 자, 원래는 R1 플러스 R2와 R1의 어떤 병렬값분의 R2와 R1의 병렬값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A점의 전압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R1이 R2보다 굉장히 큰 값이다. 거의 이제 부하가 없는 베이스 쪽에서 본 임피던스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으로 보고 가정을 주고, 그래서 얘를 굉장히 큰 값으로 보고 한다면은, 만약에 무한대로 본다면은 끊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간략하게 근사화에 대해서 VA는 R1 플러스 R2분의 R2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근사화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차는 있지만 그래도 근사화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아까 한 R1하고 R2와 베타 R2의 병렬값에 의해서 여기 VB점에 우리 전압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VB점은 근데 만약 얘기한 것처럼 요 값이 거의 R2보다 무한대 굉장히 큰 값 또는 무한대로 그냥 끊어진 것처럼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VB점은 이런 식으로 근사해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VB점의 전압을 구했으면은 실제 요 점의 전압은 여기에 이제 IE가 에미터 전류가 흐를 때
요게 요 점을 V2라고 할 때 V점의 전압은 결국은 요 에미터 쪽의 전압을 V2라고 보면은 요 에미터 전류는 R2분의 V2 이렇게 표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 결국은 V2는 근데 요점 에미터 쪽에서의 전압은 결국은 요 VB점 B점의 전압에서 VB를 뺀 형태로 볼 수가 있으니까 요 점은 우리가 0.7V로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구한 베이스 전압에서 0.7V를 뺀 값이 V2가 되고 V2에서 결국 R2를 빼면은 그 값이 I 이런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가정을 둬서 베이스 전류보다 콜렉터 전류가 무한히 크다고 보면은 결국 I는 콜렉터 전류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앞에 근사하게 해서 VB점의 전압을 구하고 그 다음에 V하고 따라서 에미터 전류를 구하면은 에미터 전류는 콜렉터 전류라고 본다면은 실제 이제 우리는 콜렉터 전류 동작점에 해당하는 Q 포인트의 콜렉터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요 콜렉터 전류를 구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쪽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이쪽에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해서 결국 VCE는 VCC 빼기 IC의 RC 빼기 자 여기가 I에서 R인데 얘도 요거를 콜렉터 전류하고 같이 넣게 되면은 결국 VC는 VCC에서 IC의 RC 플러스 R2 형태로 이렇게 VC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콜렉터 전류하고 VC, Q 포인트를 구했는데 요 과정에서 보면 결과식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무한대로 본다면은 결국은 VB 구하고 에미터 전류 구하고 콜렉터 전류 구하고 VC 구하는 과정에서 베타 DC의 값이 없어지는 형태로 돼서 베타 DC의 영향이 하나도 없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거는 근사적으로 본 거고 원래는 요 임피던스로 준 요 베타 DC가 들어가는 형태로 해석하면은 베타 DC의 영향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바이어스보다는 굉장히 베타 DC의 영향이 적은 안정된 어떤 바이어스 회로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근사적으로 분석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또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자, 요거를 이제 태분안의 정리에 의해서 다시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고정 바이어스 회로에서 이쪽을 VCC를 왼쪽으로 빼내면은 이런 식으로 VCC에서 R1 그리고 R2가 이렇게 병렬이 돼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놓을 수 있고요. 결국 요거를 태분안의 정리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결국은 요거를 태분안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요때에 요 태분안의 등가 저항은 R1하고 R2의 병렬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이제 자세히 이제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VCC도 태분안의 등가 전원으로 표현을 하면은 VCC에 대해서 R1하고 R2의 어떤 분압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식의 태분안의 전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는 고정 바이어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쪽 베이스 쪽에서 에미터로 가는 이쪽에 루프를 딱 정해서 이 루프를 우리 키르호프 제일법칙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 결국은 이쪽 루프에 대해서 적용하면은 이 TH 빼기 VB에 거기에서 RTH하고 RD에 대한 거를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베이스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구하 형태로 해서 구해서 베이스 전류를 구해 놓으면은 이 베이스 전류를 구한 값을 가지고 다시 콜렉터 전류는 베타 베이스 전류 해서 콜렉터 전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 그림에선 빠졌지만 RC에서 VCC 되어 있는 이쪽 콜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하는 루프를 우리가 적용해서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VCC 빼기 IC의 RC 플러스 RE 이런 형태의 식이 유도가 되고 결국은 여기서 구한 콜렉터 전류를 여기다 적용하면은 우리가 V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베이스 전류, 콜렉터 전류, 그 다음에 VC 이렇게 구하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요때 얘는 이제 RE뿐만 아니라 요 RTH와 ETH를 구하기 위한 R1하고 R2의 저항값에 의해서 결국은 RE, R1, R2 이 저항들을 조절해서 Q포인트가 가장 베타 DC의 영향을 덜 받는 안정된 위치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